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 메인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간만에 정말 시원하게 상승했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좀 기분 좋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8월 한 달 많이 힘드셨죠. 이 상승이 앞으로는 조금 더 좀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전략 조금 더 면밀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볼게요. 투자 만사형통 여승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한 달 내내 좀 어렵다가 오늘 드디어 외국인이 좀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월요일 날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블랙 먼데이였죠, 진짜. 제가 월요일 참 출연하기 싫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좀 안 좋았었는데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양봉 마감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시초가 대비해서는 상승해서만큼 마감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8월 초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8월 달에 아래 꼬리를 얼마만큼 달아주고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9월 달 좀 흐름이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월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이미 연초 시초가 2050포인트는 이탈을 시켜놓은 상태죠. 7월 달에 종가가 2024포인트, 그러니까 7월 종가상으로 올 연초 1월 첫 거래일의 시가를 이탈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8월 달에 갭 하락 출발했고요. 제가 1980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그 코스피 지수의 흐름 자체는 2018년도 2월 달서부터 조정의 추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고, 이번 달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마감을 시켜놨는데요. 지금 이제 2050포인트 연초의 시초가 그리고 이 1980포인트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포인트. 자, 여기서부터는 좀 저항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종가가 1967.79포인트에 마감을 시켜놨는데요. 자, 저항 구간, 이제 1980포인트서부터 2000포인트 구간은 좀 어느 정도 좀 저항이 좀 예상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중국의 그 미 간의 그 관세 인상하고 또 관세 발효하고 이런 부분들이 9월 달 1일서부터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텐데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는데 이 가을에 걸맞게 많은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오늘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배트맨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역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르고 오픈 채팅 탭 누르고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함께 들어오시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매주 화요일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여승재 전문위원의 무료 채팅방,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무료 방송 오시면 어떤 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을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 그러니까 시장 지수에 좀 민감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시장의 사실과 그 사실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진실, 이런 부분들, 좀 숨겨져 있는 부분들도 제가 이제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이제 지지 저항 돌파, 이제 공략 자리를 어떻게 잡아가는지,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실제로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교육을 해드리듯이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도 그럼 종목 공략을 어떻게 해가는지,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근거 있게 신뢰성을 높여가는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과거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에 있는
현 시점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지난 과거 차트 뭐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 차트 보면서는 누구나 저기가 좋은 매수 자리였다, 저기가 좋은 매도 자리였다, 누구나 그런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 흐름에서 좋은 매수 공략 자리 가격은 얼마인가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8월 한 달간에 제 나름대로 좀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누적 수익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목표로 삼고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초과 달성을 했어요. 앞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굉장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9월 달에 추석 또 연휴가 있지만 조금 더 파이팅 해서요. 9월 달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좀 내드릴 수 있는 방법, 공략 포인트, 또 시장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좀 실전 매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무료 방송에서 아카데미 교육을 하듯이 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많은 참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이 특히 많이 드네요. 개미 탈출 거액 자산가 되기라는 주제로 무료 방송 매주 화요일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메신저로 통해서 꼭 함께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들려온 소식들 대외적으로는 괜찮은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자극을 시켰던 것이죠.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요. 분석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분석하실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할 뿐더러 분석을 하시다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시장 파악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심리 파악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미중 대화 재개 가능성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를 좀 자극시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장 마감하면서 장 마감 시황에 어제 사실 이제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 그 재판 결과도 있었잖아요. 네. 그 장 후반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비중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해주는지가 더 중요하다. 표심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언급을 하는지 중요하다. 그런 마감 시황에 올려드렸는데 간밤에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준에서 대화가 예정되고 있다. 예, 다른 수준에.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기대하게끔 하는 사업가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제유가 상승 물론 미국의 이제 원유 재고도 감소를 했지만 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 위험 자산에 속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런 국제유가가 또 재고 감소로 인해서 또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이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를 좀 높였다. 그리고 중국의 대응도 좀 우호적이었다. 물론 다음 주 초죠. 9월 1일 이제 미중 무역 관세, 미국에서는 관세율 인상,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관세 부과 이런 부분들이 예정이 되어져 있어서 또 주말 이후에 미국은 월요일 휴장이죠. 그래서 오늘 미국 마감하는 부분들과 또 맞물려서 다음 주 초에 영향을 좀 주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그 국제유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증시에서 국제유가 또 가장 또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국제유가를 제가 이제 찬찬히 좀 뜯어봤는데요. 그 원유 채굴 장비수라고 그러죠.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하는 이게 국제유가가 40불을 붕괴했을 때 300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 이후 2017년도, 2018년도 이 굴착 장비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18년도에 880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8월 24일 기준으로 보니까는 75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국제유가가 100불이 넘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채굴 장비 수가 1,500개가 넘어갔었습니다. 절반 수준이에요, 거의. 이제 지금 국제유가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봤을 때 50불에서 60불 사이로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57불에서 한 58불 WTI 기준으로 해서 좀 저항이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기대 심리에 의해서 상승을 했지만 위험 자산의 상품 가격이라든지 또 지수라든지 또 미국, 중국 이런 부분들의 대외 이제 매크로 변수까지 합쳐서 봤을 때는 저항이 좀 얼마 안 남았어요. 단기 저항이. 그래서 오늘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좋게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다음 주 초 이후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ECB 차기 총재, 이 라가드 총재 예정자, 필요시에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이런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했었는데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했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은 또 연준에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또 부각되기도 할 텐데, 자 이런 그 주요 국가 해외 금융 시장에서의 좀 통화 정책 완화 이런 기대감 또한 투자 심리에 좀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항상 조정을 조금 염두에는 두셔야 돼요. 지금 한국 증시를 가파르게 밀어 올릴 만한 호재는 아직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직 이제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해 가시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미리 먼저 앞서간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막 시장이 좋아질 것 같을 때 차라리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숨 한 번 돌리고 보는 좀 그런 여유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다음 주 초 이후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조정이 살짝 있을 수 있으니까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투자 심리가 좀 자극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추석 이후의 변동성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확인하면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시장 상당히 잘 올랐는데 딱 이럴 때 또 우리 위원님이 전부터 관심을 갖자라고 해주셨던 수급 관심주들이 오늘 잘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덕산네오룩스, 페노션까지 전부 다 예쁘게 양봉을 그렸는데 수익 좀 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네. 상승할 때 매수하라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죠. 그죠? 그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BDI 지수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조정받았을 때 또 실적 발표할 때쯤 돼서 매수를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23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제 월금 출연을 하니까 8월 23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72,000원 가격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굉장히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다가 차트를 한 번 더 올려드렸어요. 72,000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월요일 날 종가상으로는 71,800원, 살짝 72,000원에서 200원 빠지는 71,800원에 마감을 시켜놨지만 다음날 바로 회복시켜놨잖아요. 그리고 목요일도 장중 저가가 72,000원이었어요. 이것을 제가 그냥 운으로 찍는 것이 아니고요. SK 하이닉스의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 조정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고 한국 증시의 대표 IT 기업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시세가 어떻게 상승으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횡보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약세로 이어져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동평균선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은 종가가 나온 다음에 만들어지는 후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였죠. 물론 삼성전자는 개별적인 이슈가 밑에 깔려 있지만 5.5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내려왔을 때 매수가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내려와 있을 때. 올라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오늘 못 사면 매수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좋은 가격에 매수하시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놓쳐서 뒤늦게 따라가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강조해서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반등 줬지만 음봉이고 상승을 했다가 목요일 날 다시 목요일 날 급등을 했어요. 목요일 날. 그럼 여기서 월요일 날 종가 그리고 화요일 굉장히 짧았죠. 이 순간을 놓치고서는 목요일 날 급등 출발할 때, 물론 증권사 리포트 영향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매수 못 하시잖아요. 이렇게 급등했을 때 시초가가 9.38% 상승 출발했는데 여기서 9% 상승 출발해서 매수하시기 어렵잖아요. 또 마감은 음봉 마감했고요. 목요일 날도 제가 다시 한번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매수하시기에는 껄끄러운 가격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회복해놨어요. 이 갭자리를 메우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매수 못하신 분들은요,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시면 지난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 날 갭으로 떴던 가격, 이 가격을 살짝 메우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요, 이 갭자리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 이후에도 이 위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 좁게 보면 연중 최고가고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이 위로 이만큼 열려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기회가 여러 번 제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발 한 번에 성급하게 공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가격을 찾아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익 났었던 수급 관심주 리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그러면 바로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상담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에이스테크요. 에이스테크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1,860원. 11,860원에 예, 비중은 10% 정도 돼요. 비중은 10%요? 예. 10% 갖고 계시다라고 11,860원이면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기는 해요. 바로 저희 상담 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에이스테크를 11,860원에 잡으셨으면 예. 거의 최고가에서 근처에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 텔레비 보고 했어요. 매수 가격을 예. 우리 아버님이 정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매 집은 제가 했어요. 네. 텔레비 저거 추천주 보고 했어요. TV에서 에이스테크 좋다고 하는 예. 의견을 들으시고 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좋다는 말씀을 듣고 11,860원에 아버님이 가격 정하셔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예. 지금 되게 후회되시죠? 후회돼서 그래서 지금 손절해야 되는 그래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이미 손절 타이밍은 늦으셨어요. 이미 많이 늦으셨어요. 손절 타이밍. 예. 그리고 제가 한 2, 3주 전서부터 예. 통신주 주가 흐름이 차별화되고 있으니까는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혹시 예. 방송 보셨어요? 예, 뭐 여기저기 보니까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여기저기 보시면 헷갈려요, 아버님. 예. 여기 이것만 보세요. 예, 다른 데 알겠습니다. 보지 마시고요, 이제. 예. 그리고 에이스테크는 제 최선호주도 아니고 제가 관종으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종목이에요. 예. 혹시 통신 장비주 중에 에이스테크가 통신 장비주라는 것은 아시죠? 예,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럼 통신 장비주 중에 예. 제가 최선호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떤 건지는 아세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하실 건 아니고요. 예. 고점 찍고 지금 추세가 조정 추세로 바뀌었고
예. 엊그저께 깜짝 놀라셨죠, 수요일 날. 예. 장중에 저요? 마이너스 18.23%까지 급락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예. 이게 뭐 공시가 있었더라고요. 뭐 감사 뭐 해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 주가를 이렇게 미는 악재였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아버님. 예. 그래서 요 급락을 시켰던 가격 부분까지는 회복을 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예. 그럼 그 가격이, 근데 여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차트에. 예. 요 표시가 급락하기 전에 제가 다른 분 에이스테크 상담해 드릴 때 예.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가격으로 표시를 해 놓은 선이에요, 이게. 예.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8,500원을 이탈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에이스테크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가격을 어떤 특정 이슈로 인해서 붕괴해 버렸어요. 예. 그럼 그게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4.79%, 뭐 오이솔루션도 오늘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통신 장비주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9,000원 가격이 좀 저항으로 잡혀요. 예. 9,000원서부터 여기 급락을 시켰던 이번 주 수요일 시가 9,230원인데요. 이날도 보시면 장중 고가가 9,720원.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색 선 두 개가 표시되어 있어요. 예.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평선을 제가 지워놓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표시되어 있죠. 빨간 선 두 개. 예. 8월 12일 시가 9,980원. 예. 그리고 여기 떨어졌던 가격. 요 가격이 9,500원이거든요. 예. 9,500원서부터 요 가격은 저항입니다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상담 받으셨던 분도 그렇고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8월 28일 날 수요일 날 9,500원 위로 올려주면은 팔았어야 되는 건데 이 예.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예, 그렇죠. 그렇죠? 도움을 좀 받기는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가격이 저항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버님. 그래서 예. 예. 손실은 좀 되시지만 예. 가격 반등 줘서 요 급락시켰던 가격 부분까지 좀 회복을 시켜주면요. 예. 일단 매도 쪽으로 좀 보시고요. 예. 예. 대신에 예. 제 통신 장비주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예. 자, HFR이에요. HFR요? HFR. 재채기 할 때 H 하잖아요. 예. 예, HFR. FR. 예. 예. 코드 번호 230240이에요. 쉽죠? 230240. 예. 예. 요 HFR을 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예. 주가 조정받을 때 조금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거 아니고요. 예. 주가 조정받을 때 좀 사세요. 그러면 에이스테크로 손실 보신 거 예. 예, 만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에이스테크는 반등 주면 예. 매도 쪽으로 보시고 예. HFR로 이렇게 종목 교체하는 쪽으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근데 대신에 주가 조정받을 때 좀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예, 예. 네. 네, 5G 장비주까지 대응 전략까지 또 꼼꼼하게 해주셨네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77님께서 남겨주신 문자 크리스탈 신소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2,500원에 비중 30%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랑 매수가가 같네요. 바로 빠르게 상담 부탁드릴게요. 크리스탈 신소재도 테마 종목이잖아요. 이 그리핀인가요? 그래핀? 그래핀. 예. 근데 오늘 2,500원에 30% 종가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30% 시총 사이즈 작은 소형주 거기에 코스닥 테마주에 비중 30% 실으셨다라는 부분은 단기 기술적인 베팅을 하신 거죠. 여기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 같지는 않고. 자, 오늘 아주 좁은 가격 구간에서 움직였습니다. 시초가가 3.52% 상승 출발해서 고가는 6.83%.
예, 아주 좁은 가격 구간에서 도지 캔들을 만들어놨어요. 십자선 캔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태가 방향을 아직 못 잡았어요. 도지 캔들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짧게 잡는 것이 효율적이죠. 자, 그러면 목요일 어제의 종가가 2,415원, 장중 저가는 2,405원이에요. 2,4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과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21선은 옆으로 누웠어요. 평행이죠, 평행. 그렇죠. 21선 옆으로 누워 있어서 평행입니다. 이렇게 확대시켜 놓고 보면 2,400원 가격을 종가상 밑으로 내리면 21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하향으로 바뀌겠죠. 우하향으로 바뀌는 순간 다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 2,400원으로 보시고요. 다음 주 초에 한번 위로 올려준다 치면 8월 19일의 종가가 2,640원이에요. 자, 이 음봉의 종가, 최고가를 만들었던 날이죠. 최근에 2,830원. 그래서 2,640원 이 종가 부근서부터 해서 또 이 시가까지 올라가면 꽤 큰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날에 하락하면서 저항 가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2,640원, 2,500원, 2,600원서부터 위로는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리스탈 신인 소재 대응 전략 알아봤고요. 다음 문자 상담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821님께서 남겨주신 C큐브입니다. 자, 매수가 1,800원이고요. 비중은 25% 갖고 계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6월 달에 변동성 쭉 올라갔었을 때 그때쯤에 매수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많이 물려 계시니까 빠르게 또 역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800원에 25%를 매수하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이 제가 선을 그어 볼게요. 자, 1,800원 위에서 1,800원부터 위로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 구간이 있었나요? 이거 타이밍 못 잡았으면 다 물려 계신 거예요. 1,800원 위로는. 언제서부터? 작년부터. 굉장히 불량한 종목이죠. C큐브. 불량한 종목이고, 자, 2017년 말까지 가면 굉장히 폭등을 했었던 C큐브입니다. 폭등. 여기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까요? 2017년 말에서 2018년도 초 폭등할 때 1,800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이때 매수하셨을 수도 있고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셔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셨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이 1,800원 가격이 C큐브의 폭등을 시켰던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그 가격은 깨졌잖아요. 시세가 이제 폭등시켜놓고 내려왔으니까 그 가격 위로는 깨진 가격이에요.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가격이죠.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속이 상하신 거예요. 비중도 25%이시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좀 시도하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8월 초 직전 저점 깨지 않고 이렇게 한 좀 짝꿍댕이 이중바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자, 하지만 저는 정리 교체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C큐브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1,800원까지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을 계속 부여잡고 계시는 것보단 1,400원 부근서부터 1,500원은 또 저항입니다. 이 가격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는 손실이 좀 줄어드는 가격 구간에서 분할 매도나 정리하시는 쪽으로 좀 보시고요. 이보다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수급 리스트 보여드리면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잖아요. 조금 교체를 고려해 보세요. 제 수급 종목으로. 그러면 C큐브 손실 부분도 충분히 이제 추석 이후로 해서
좀 만회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겠는데요. 지금 뭐 손절 가격 뭐 잡아드리는 것도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반등 시에 분할 매도 내지는 전량 매도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큐브 리스크 좀 최소화하시면서 잘 대응해 주시고 종목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SPS 삼립. SPC 삼립이요? 네. 맞나요?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 가까이 되거든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그러면요? 98,000원. 98,000원에 30% 비중 갖고 계시다고요? 바로 한번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SPC 삼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SPC 삼립 98,000원에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글쎄요, 내릴 때 그거를 사고 바로 10만 2천원을 찍고는 번개같이 찍고는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사고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빠지는데 아니 그러니까는 어떻게? 6월에 사셨어요? 7월에 사셨어요? 6월 이후죠.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그럼 SPC 삼립은 뭐가 마음에 드셨어요, 어머니? 매수하실 때? 어떤 점이? 아니, 저는 평소에 그거를 지켜보면 참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10만 몇천 원대 뭐 한 2,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 내리면 한번 사야지 하고 벼르다가 사고 나서부터는 번개같이 10만 2천 원 한번 딱 찍고는 지금 그대로 쭉 빠져버렸는데. 그러니까 SPC를 네. 좋게 보신 이유. 그거는 그냥 내 나름대로 요즘 빵도 많이 먹잖아요. 네. 어머니 혹시 빵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빵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머니. 일단 네, 5월 달에 가격 흐름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락 5월 한 달 내내 내렸는데 사실 뭐 5월 달 시장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한국 증시가 5월 달에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주가 또 11만 5천 원 가격도 중요한 가격이었는데 이탈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시세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네, 행보할 때 네, 사셨어요. 횡보할 때 매수를 하셨으면은 네.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을 좀 짧게 잡으셨어야 돼요. 굉장히 좁은 가격 구간에서 움직였잖아요. 삼립 SPC 삼립이. 네, 근데 이제 9만 5천 원 이탈을 하면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부족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 말미에 좀 업종 선택하는 투자 팁을 좀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좀 보세요, 어머니, 방송. 네, 네, 네. 지금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그렇고 시장에 관심을 받기도 그렇고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네, 거래가 너무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 가격이 여기서 그래도 뭐 올라가면 한 10만 5천 원이나 한 11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불확실해져 버린 거죠. 그죠, 어머니? 네, 네. 예. 지금 가격 호빵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 생각하면서 그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횡보예요. 지금도 어머니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사이, 네,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사이 횡보하다가 네. 지금 이제 9만 5천 원 가격까지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네. 그럼 9만 5천 원까지 반등 주게 되면은 그때 처분해. 손실이 많이 줄어드시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거기서 일단 매도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더 사지는 말고. 네, 저 사지 마세요. 네, 이렇게 횡보하다가 밑으로 다시 방향 잡으면은 답이 안 나와요. 네, 네. 예, 9만 5천 원 부분에 반등 한번 주면 정리하시는 쪽으로 좀 보세요, 어머니.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하나하나 더 아주 자세하게 상담 잘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40님께서 남겨주신 문자네요. 윌링스고요. 매수가는 14,600원 그리고 40% 갖고 계시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이 종목 보니까 신규 상장주 같은데 14,600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도와주시죠. 네, 윌링스 14,600원에 40%를 매수하셨는데요.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이고 제 기업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돼 있어요. 비즈니스 썸머리를 보니까. 전력 변환 장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파워 솔루션 부분 경기 변동에 영향이 적다라고 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 전방산업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맞죠. 태양광, 풍력, 그리고 지열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 신재생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 영역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 내에서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영업 환경이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력 생산 비중을 신재생을 몇 프로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자체라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태양광 이런 부분들 사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재생 쪽은 굉장히 좀 많이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주가의 움직임은 또 별개입니다. 투자 심리에 의해서 또 결정이 지어지니까. 근데 신규 상장주를 접근하시는 것은 신규 상장한 날 시초가 이하로 내려오면 하는 거 아니에요. 신규 상장하는 날 다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너의 적정 가격은 얼마야? 공모 가격서부터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게 요이 땅 시작하는 날이죠. 그 시가가 깨져버리면 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아주 짧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는. 그리고 보호 예수 물량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방송상에서 자세하게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보호 예수가 6개월서부터 1년, 2년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게 다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는요. 14,600원에 40% 너무 많이 들어가셨어요. 시가총액 583억입니다. 코스닥 아주 소형주죠. 이 거래량, 이 시총의 비중 40%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선이 그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요 조금 확대해서 놓고 볼게요. 요렇게 길게 놓고 보면 굉장히 잔잔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자, 이렇게 확대를 하면 변동성이 그래도 꽤 있죠. 네. 장중에 10%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게 투자 심리예요. 투자 심리. 10% 올라가기도 하고 또 8월 19일에는 14%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장중 고가가 13,750원이네요. 이렇게 앞으로 가보면은요. 상장 당시 시초가 깨고 내려와서 이 음봉의 종가, 시가들은 다 저항인 거예요. 그게 14,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계단 이렇게 내려가지고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13,000원, 13,000원서부터 14,000원은 저항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가 신경 쓰지 마시고요. 13,000원서부터 위로 13,500원, 14,000원 이렇게 반등 주게 되면 일단 한번 빼세요. 한번 빼시고 보호예수 물량까지 다 체크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종목 상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서운해하실 필요 없는 게 이따가 9시부터 한 번 더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지니까 뭐 채택 안 되신 분들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울러 우리 여성재 전문위원회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성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르고 오픈 채팅 탭 누르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고요. 들어오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여성재 위원님의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이야기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무료 방송 들어오면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자, 무료 방송에 오시면은요. 전반적인 시장에서 얘기해 주지 않는 시황 얘기하고요. 종목, 시장 대비 강한 종목, 타이밍, 공략 자리를 어떻게 잡아가는지 제가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강의 설명해 드리듯이 그대로 특강식으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또 가르쳐 드리고자 하니까는요.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법 어디서도 못 듣는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미리 들어오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성재의 투자 만사형통 오늘 이 시간 금요일이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투자 팁에 대한 강의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또 알차게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투자의 팁, 이 부분을 이제 새롭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할 수 없는 이상한 보조지표 잔뜩 보여드리면서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간만 조금 내시면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주도 업종 없어요. 주도 업종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업종 내에서 주도 종목 찾기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종목별로 변동성도 굉장히 심한 장세고요. 하지만 이런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면 업종 순환매에 주도 업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시장 대비 선전하는 업종은 있어요. 선전하는 업종 있고 선전하는 종목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텀업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종목 분석하고 차트 보고 종목 분석하고 또 뭐 산업 분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보다 그래도 버티고 있는 업종, 그 업종 내에 있는 종목이 내 리스크를 더 줄여줄 확률이 높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좌측 맨 상단에 있는 게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연초 시초가를 이탈해서 내려갔어요. 그렇죠? 시초가 이하로 내려갔다는 뜻은 올해 지금 음봉 전환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전기전자는 어때요? 전기전자는 지금 시초가 위에 있어요. 그 뜻은 전기전자 업종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종목?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엉뚱한 거 보시느니. 그리고 운수장비 보시면 어때요?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 위에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어때요? 음식료 업종은 이 시초가를 깨고 한참 내려와 있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 종목 상담해드리면서 그 SPC 3립 종목 선택이 별로 안 좋았다. 음식료 업종에서 뭐 CJ 시푸드라든지 일부 지금 일본의 뭐 방사능이니 뭐니 이런 거 북한에서 또 뭐 방사능 뭐 이런 어떤 특정한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작은 소형 그 음식료 종목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음식료 업종 내에서의 종목 선택은
수익 낼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 주말에 지금 이제 금요일 저녁 시간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 좀 한가한 시간에 업종 차트 한번 쭉 보세요. 많지도 않아요. 자, 음식료 다음에 뭐 볼까요? 뭐 철강 볼까요? 철강? 철강 어때요? 철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초 시초가 대비 밑에 한참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철강? 작년에 쿼터제 합의해버리면서 그래요. 쿼터제 합의하면서 잘했다. 처음에 그런 소리 뭐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참 코미디 한다 그랬습니다. 수출 물량을 묶어놓고서는 뭘 잘했다고 그러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랬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철강금속. 철강금속 손대지 마시라고. 수출을 하고 싶어도 물량이 묶여가지고 못한다. 그 철강금속 말고 또 뭐 볼까요? 화학 볼까요? 화학?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정유도 있고 기초화학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고 뭐 좀 뭐 화장품도 있고 섞여 있긴 하지만 화학 업종의 대표 종목은 뭐예요? 롯데케미칼이잖아요. 하나케미칼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은 롯데케미칼 역시 매수해서 재미없었다. 제가 틀린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21개, 22개 업종 돌려보시면 돼요. 돌려보시면. 그럼 시장 대비 강한 업종이 뭔지, 또 그 강한 업종에서, 양호한 업종 안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뭔지 찾기 쉽잖아요. 이상한 증권방송에서 이상한 종목 좋다더라. 그런 소리 그 방송 보실 시간에 차라리 HTS 업종을 하나씩 한번 주 단위로 돌려보세요. 주 단위로. 거기에 이제 수급 체크까지 하시면 더 좋고. 수급 체크하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이 기간 업종에 HTS 안에서 다 제공이 돼요. 네? 그럼 한 달이면은 20거래를 보면 되죠? 한 달이면. 한 달에 20거래일 보험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치 보시면 되잖아요. 수치. 20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뭘 제일 많이 샀나요, 지금? 서비스업이네요. 조금 크게. 가장 크게. 20거래일 동안 외국인 서비스업을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운수장비. 운수장비는 기관하고 같이 동반 매수했네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 매도고 서비스업 운수장비. 그럼 서비스업에는 뭐가 있어요? 네이버 있잖아요.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좋았죠? 운수장비. 운수장비 안에서는 또 완성차하고 조선주하고 그리고 부품주하고 좀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제가 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정받을 때. 매수 관점으로. 이번 주에 월요일 날 32,000원 이하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죠. 운수장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만도 월요일 날 보신 분들. 화요일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방송하고 화요일 날 종가 31,950원. 장중 저가 31,800원. 그리고 수요일 날 시가 1.72% 갭상승해서 장중 고가는 7.98% 올라갔어요. 지금 또 쉬고 있죠. 기다리세요. 그럼 또 좋은 매수 가격 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려보시면 돼요. 또 화학 다음에 뭐 볼까요? 화학 다음에 건설 볼까요? 건설. 건설 좋아요? 시초가 대비 올라왔다가 또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건설. 정부에서 SOC 산업 늘린다고는 하는데 부동산 정책 빼고 보면 돼요? 해외 건설이 지금 막 수주가 들어오나요?
그런 걸 몰라도 건설업종 차트 보시면 아, 시장 대비 약하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 해서는 수익 내기가 힘들겠다. 직관적으로 보실 줄 알아요. 직관적으로. 투자의 팁이에요. 이번 주 주말에 쉬시면서 한번 업종을 대중소부터 해서 대중소, 전기전자, 음식료, 종이목재, 의료정밀까지 한번 코스피 시장 대비 지수 대비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좀 보이실 거예요. 뭘 하셔야 되는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지만 사실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업종을 고르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 성공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많은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채팅방 들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방송까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배트맨 여승재 치시면 되니까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서울경제TV와 더 많은 이야기 함께 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